북한인권법 해설 제7강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제6조에 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조항을 북한인권법을 실천하는 어떤 구속력 있는 정책 엔진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6조의 그 입법 취지라고 할까요? 제도적인 의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이제 북한인권 이제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사진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모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이렇게 한다, 그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게끔 해서 이건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조와 제1조는 우리가 봤듯이 이제 목적이고 제2조는 기본 원칙을 했다면은 이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그 기본 계획과 정책을 집행 계획을 봐서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을 뭐 하나의 정책적인 뭐 부속물이 아니고 외교 안보적인 뭐 부속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인권 정책을 아주 독자적인 국가의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그 집행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국과도 좀 달라요. 미국은 일일이 현안마다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도 다르고 일본도 뭐 선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은 아주 기본 계획,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집행 계획을 이제 3년마다 기본 계획을 만들면 매년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북한인권법에 보면은 7조에서 뭐 북한 인권 대화를 해야 된다. 또 8조에서 뭐 인도적 지원을 해라. 제9조에서 뭐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10조에서 북한인권 재단사, 북한인권 재단이다. 13조에서 북한인권 기록센터,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에 아주 총론적으로 이걸 총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집행 계획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북한인권법 제6조 1항에 보면은 이 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 주체와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1항은 이제 수립 주체. 그럼 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집행 계획은 누가 하는 거냐? 북한 기본.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이런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통일부 장관이 하는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라. 두 번째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앞에서 본 거기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예요. 첫 번째는 범정부 협의입니다. 이 북한인권 정책이라는 게 통일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탈북민 문제는 외교부와도 관련돼요. 법무부와도 관련이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도 관련되고 국방부도 관련돼요. 뭐 국가정보원도 관련돼요. 그래서 범정부 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아주 걸치고 있는 분야가 아주 다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거쳐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초당적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1단계는 행정부의 범정부 협의를 거치고 다음에는 국회 추천에 의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또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거침으로써 이 북한인권 기본계획, 집행계획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그 포함시켜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요?
그 1항에 보면은 세 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보면은 이제 사실에 대한 이제 인식,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현한다. 이러한 이제 구조화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우선 1호가 첫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 사항이 어떤지 인권 실태 조사를 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이 북한 인권 실태 조사라는 표현이 북한 인권법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 6조에서 인권 실태 조사가 나오고, 또 10조 북한 인권 재단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나오고, 또 북한 인권 기록 센터를 규정하는 13조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실관계 파악,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왜 같은 조사를 이렇게 중복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조문의 취지가 다릅니다. 6조 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의 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10조의 조사는 북한인권 재단이 수행하는 전문적 주제별 심층 연구다. 그다음 13조의 조사는 그는 사법적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책임 규명을 전제로 한 증거 중심의 조사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전문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책 설계형 조사, 전문 연구형 조사, 책임 추구형 조사, 뭐 이렇게 이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조 2항에서 보면은 통일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이 3년마다 합니다. 그럼 3년마다 한 번 하는데, 그럼 이제 했으면은 매년 집행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집행계획을 또 연차별 실행 프로그램을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집행계획 이중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과 활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점검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또 국회에 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계획을. 또 이렇게 집행계획을 할 때는 또 북한인권 증진 자문이 또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구조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해야 되고 연도별 집행계획은 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재인, 이명박,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연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 내지는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2017년에 발족해서 1기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계획도 수립됐어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가 구성이 돼서. 그래서 뭐처럼 2017년 4월 25일에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비록 늦었지만은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인권 기본계획의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됐는데 이미 계획기간이 이미 시작된 후에 이제 나왔고, 내용도 상당히 그때 심각하게 이제 후퇴됐고, 또 내용에 우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책임규명도 사실상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때 비판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제가 그때 한변을 이제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이 너무 부실하다. 이게 말이지 책임규명도 뭐 하는 것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말이야. 이게 북한인권의 어떤 남북관계가 이제 종속변수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비판 성명도 냈는데 그나마 그것도 2023년부터 이제 형식마저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모처럼 들었었는데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이게 뭐 법에 안 맞는 기구죠. 이렇게 돼서 지금처럼 편법 운영이 되고 그나마 이제 현 정부 하에서는 이나마도 지금 실종이 돼 있는 그런 참담한 실정이 있습니다. 네. 아까 책임 규명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직전에 아마 이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에서 인권 이사회였나요? 북한 인권 결의에서 책임 규명하는 독립 전문가 그룹을 2명을 설치해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의 흐름과 어떤 그 진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꾸로 간 거네요. 거꾸로 그렇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 인권은 그 유엔과 같이 그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타당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6조 3항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면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1차 기본계획 외에는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보고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일종의 그 6조를 이중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중으로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을 하고 집행계획을 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는데 기본계획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집행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 못한 거니까 면책이다. 그런 주장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 집행계획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원인에 있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으로 기본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위반하고 또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래서 이중 위반을 했다.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뭐냐면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거 그것이 이제 6조 위반이고 또 국회 보고 위반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6조 위반이 돼서 이중 위반인데 그 원초적인 책임은 그 국회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자문위원회 구성에 결과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원초적인 책임이 있고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다 지금 북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게 오늘 제6조 북한인권법 제6조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조항의 현황이다. 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우리 김 변호사님이 잘 또 해설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